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가 한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 새 투자 섹터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어떤 이슈에 주목해야 하는지 관련 종목 소식 알아보시죠. 과거 데이터 센터 개발은 통신사나 IT 기업이 주도해왔지만 이제는 다양한 투자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 포털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네이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현재 2% 가까운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자 시장에선 관련주 찾기에 분주한데요. 그중 소프트웨어 개발과 빅데이터, AI 사업을 하는 데이터 솔루션이 테마로 묶이면서 어제 12%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장중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긴 했지만 현재는 윗골이 살짝 달면서 7%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반의 ICT 시스템과 예측용 장비 개발을 하는 모아데이터도 관련주로 묶이고 있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4거래일째 오름세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그동안에는 통신사가 독점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자산운용사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컬리어스가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가 한국 진출을 확정을 하면서 한국 데이터 센터가 또 하나의 투자 섹터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좀 반짝 움직였다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장도 그렇고 오늘 데이터 관련주들이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차장님.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카카오 이제 먹통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12월 8일 날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통과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중화라든지 아니면 이원화에 대한 조치를 이제 마련을 하게 될 거고, 카카오와 같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수습 복구하기 위해서 적어도 기본 계획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관련된 투자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워낙 업황 자체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 증가가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황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 2030년도까지 연평균 한 약 16% 정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미중 관계가 지금 사실상 아직까지 그렇게 껄끄러운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아시아 쪽에 많은 부분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싱가포르라든지 아니면은 홍콩이라든지 아니면 대만 쪽에 많은 부분 건립을 했었었는데 그 관련된 나라들 자체가 중국에 대한 입김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제 관측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내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 사업자들은 사실상 이제 IT 관련된 기업들이 롯데정보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SDS라든지 신세계 INC라든지 그쵸,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게 될 텐데, 사실상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캡티브 물량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반응을 했던 부분이 많았었던 만큼 이러한 부분에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받아들여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보다 더 이러한 투자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요. 국내 데이터 센터가 8조 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관련주들을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바로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는 자체적인 본업 호재가 워낙에 많지만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도 묶을 수가 있잖아요. 묶을 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서버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데이터 센터 관련 서버를 확충하려면 DDR5 이슈가 있는 현재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드 이슈와 함께 국내 DDR5로의 전환이 오히려 저는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네이버가 일궈가는 지금 이 시스템들에서 데이터 센터가 무조건 탄탄하게 필요로 하는 업황이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를 이렇게 한번 골라봤고요. 또 본업인 라인과 웹툰 소설 등등 많은 다양한 사업을 일궈 나가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기업이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널뛰기식으로 간헐적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들보다는 좀 묵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좀 네이버를 좀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 차트를 보시더라도 60일 이동평균선 장악을 해서 조용하게 묵직하게 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충분히 낙폭이 과대하게 빠진 상황에서 이제 돌려 세우는 과정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때는 성장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주가가 이미 빠져 있고 충분히 낙폭가들 밀려 있는 상황에서 매출 2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점을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웹툰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 추이가 굉장히 커다랗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이버는 좀 단발성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그래도 안전하게 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세종시에 제2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보다는 본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커머스뿐만이 아니라 라인 또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웹툰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차장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파이오링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파이오링크는 지금 신규도 그렇고 기존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좀 수혜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볼게요. 사실 보게 되면은 이 카카오 모통사태 이후에 나온 레포트에 대한 내용이 신규 데이터 이원화, 이중화의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이 제목이 달릴 만큼 파이오링크에 대한 수혜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파이오링크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게 될 텐데 ADC 장비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비가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은 사실상 서버가 다운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분산시켜 주게 되면서 피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장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가 이제 이중화에 필요한 기능을 사실상 이 ADC 장비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신규로 이제 이 건설되는 데이터 센터에는 기존 납품량보다 더 많은 수의 ADC 장비가 이제 납품이 돼야 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구축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추가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ADC 관련된 장비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 사실상 이 ADC 장비가 이 파이오링크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 외국에서 이제 만들던 이 ADC 장비를 국산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상 국산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가격적으로 조금 더 낮게 유지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판매를 하게 되는데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외국산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사실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ADC 매출액 같은 경우에 2022년도
22년도에 한 205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한 20%가 증가한 24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탄탄하게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보안 관련돼서도 이제 이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안 사업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기술력으로 인정받았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일본으로에 대한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이 확실히 이 파이어링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 이를 통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꾸준하게 사실상 매출액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2019년도 이 매출액이 351억에 영업이익이 42억이었었는데 이것이 2022년도에는 624억에 네. 128억까지 이런 많은 부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3년도에도 영업이익이 157억까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꾸준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한 번씩 움직일 수가 있을 만한 충분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보안 스위치 기술력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앞서 이슈 토크에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는 또 실적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꾸준한 실적까지 탄탄하게 잡히고 있다. 또 최근에는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이중화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파이어링크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